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다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애가 여자를 좋아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대답했다. 그냥 버려야 해. 우리 가족의 수치야. 이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16살의 그녀는 그날 밤 부모님에 의해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다. 그 후로 12년이 흘렀다. 이제 28살이 된 지은은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연인 수민이 있었다. 수민은 지은보다 2살 많았고 강한 성격의 변호사였다. 둘은 대학 시절 만났고 5년째 함께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정말로 나 때문에 가족이 망가질까봐 지은은 종종 밤에 혼자 울었다. 수민은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과거는 잊어.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이야. 하지만 지은은 잊을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자책.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전쟁이었다. 직장에서의 은밀한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 지은은 매일 그 압박을 느꼈다. 어느 날 카페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의 양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내 아버지가 병이야. 암이래. 수술비가 필요해. 제발. 도와줄 수 있니?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 버려진 딸이 이제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이러니? 그녀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아, 어머니가 왔어. 돈을 달라고 해. 수민은 화를 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버렸잖아. 왜 도와줘? 하지만 지은은 갈등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녀를 키워준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녀의 삶을 망쳤지만 이제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지은은 그날 밤 수민과 다퉜다. 나는 아직도 그들을 원망하지만 버릴 수 없어. 수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 선택이 내 삶을 더 망칠 수 있어.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 구석에서 어머니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때 우리는 무서웠어. 사회가, 이웃들이, 내 미래가 다 망가질까 봐.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나의 미래는?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 지은은 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남겼다. 수민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민은 너는 아직도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밤에 혼자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가족의 배신을 용서하는 게 정말로 강함일까? 사회의 정형화된 가족관이 그녀를 압박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의 반대는 종종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지만 이제 과거가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어머니는 다시 찾아왔다. 돈은 고마워. 하지만 내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해. 지은은 망설였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의심했다.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그날 지은은 수민에게 말했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수민은 가지마. 그건 함정이야 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지은은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다. 우리는 잘못했어.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지. 지은은 사회 탓만 할 수 없어요. 당신들의 선택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제 행복해요. 수민과 함께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아직도 그 길을 가는 거냐? 지은은 네, 그게 나예요.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 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애원은 계속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내 가족이야. 지은은 거절했다. 아니에요. 이제 내 가족은 수민이에요. 그 결정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독을 안겨주었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여자친구 있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숨겨야 해? 왜 정상으로 보이려고 애써야 해? 라고 외쳤다. 수민은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의 병, 사회의 정죄, 그리고 자신의 사랑. 그녀는 매일 그 무게를 느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카페로 왔다. 내 아버지가 위중해. 마지막으로 와줄래? 지은은 고민했다. 가면 또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가지 않으면 후회할 텐데. 그녀는 수민에게 상의했다. 수민은 내 마음 따라. 하지만 조심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버린 진짜 이유는 사회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이었다. 나는 내가 두려웠어.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랐지. 지은은 분노했다. 나처럼. 나쁜 거예요. 대화는 대치로 변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당신들 때문에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이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니? 지은은 용서? 그게 쉽나요? 라고 반문했다. 그날 지은은 돈을 더 주고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와 수민에게 안겼다. 나 지쳤어. 수민은 괜찮아. 내가 있어.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벽이 여전히 높았고 가족의 그림자가 길었다. 그녀의 선택은 계속될 테고 그 대가는 컸다. 지은은 그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어머니로부터 계속 왔다. 제발 한 번만 더 와줘. 여지은은 망설였다. 수민은 가지마. 그들은 내 약점을 이용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안아주던 따뜻함,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그 모든 게 배신으로 끝났지만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결국 지은은 병원을 찾았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할 힘도 없었다. 지은아. 고맙다. 이 지은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마무리하고 싶어서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 없이 우리는? 후회만 남았어.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그 여자친구는? 지은은 솔직히 대답했다. 수민이에요. 내 인생의 일부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내게 가혹할 거야. 지은은 찜이 가혹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라고 쏘아붙였다. 대화는 다시 긴장으로 치달았다.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용서는 가능할까?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수민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아직도 그들을 미워하지만 버릴 수 없어. 수미는 그 미움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어 라고 지적했다. 지은은 수민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문화가 그녀를 압박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양부모는 그녀의 뿌리였다. 하지만 그 뿌리가 썩었다. 직장에서 지은은 더 큰 압력을 느꼈다. 상사가 그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 씨, 결혼 안 해? 나이도 있는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왜 결혼이 정상인가? 왜 내 사랑은 숨겨야 해? 수미는 로펌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동성애자를 싫어해. 숨겨야 해. 둘은 함께 사회의 벽을 마주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카페로 다시 왔다. 내 아버지가. 회복 기미가 보여? 하지만 빚이 쌓였어. 지은은 더 이상 못 줘요라고 거절했다. 어머니는 애원했다. 제발. 가족으로서 지은은 가족? 나를 버린 가족이라고 반박했다. 그 대치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돈을 준 게 실수였을까? 수민과의 관계가 흔들렸다. 수민은 너는 그들 때문에 나를 소홀히 해라고 불평했다. 지은은 미안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둘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더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을 망친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녀의 삶이 그 증거였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화로 너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불가능해요 라고 잘랐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했다. 만약 돌아간다면? 수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 돌아갈 생각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수미는 상처받았다. 나만으로는 부족한가 봐. 그날 밤 둘은 크게 다퉜다. 지은은 너를 사랑해. 하지만 과거를 지울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수미는 그 과거가 우리를 망칠 거야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후로 수민과 거리를 두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병원에 다시 간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늦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다시 될 수 있어 라고 설득했다. 지은은 내 가족은 수민이에요 라고 선언했다. 그 결정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회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너 레즈비언이야. 지은은 내 의외 라고 대답했다. 그 용기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상처도 깊었다. 수미는 지은을 기다렸다. 돌아와. 함께 싸우자. 지은은 수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어머니의 애원이 계속되었고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매일 그 대가를 치렀다. 정신적 피로, 관계의 균열, 사회의 배척.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내 삶이야. 어느 날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이제 그만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너를 이해하려 노력할게 라고 약속했다. 지은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수미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했고 가족의 압력이 여전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용서가 약함일까? 아니면 강함일까?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고통과 성장의 길.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수민과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둘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퇴원했어?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자. 지은은 망설였다. 수미는 가지마, 또 상처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번에는 가볼게라고 결정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오래 기다렸어. 지은은 어색하게 앉았다.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아버지는 과거를 후회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후회로 끝나나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우리는 변하려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식사 중 아버지가 물었다. 수민 씨는 지은은 내 연인이에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여전한 편견이 느껴졌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정말 변할까? 아니면 위선일까? 수민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수민은 조심해. 함정일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희망이 싹텄다. 어쩌면 가족이 재건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직장에서 지은의 관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 씨, 이상한 소문 들었어. 지은은 소문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라고 대응했다. 그 용기는 그녀를 고립시켰다. 상사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내 사랑이 회사 이미지를 망치나? 수민도 로펌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파트너들이 불편해해 둘은 함께 사회의 벽을 느꼈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가족 모임에 와줄래? 지은은 수민과 상의했다. 수민은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 모임에서 지은은 가족들을 마주쳤다. 삼촌, 이모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봤다. 지은아, 아직도. 그럴 거야. 지은은 네, 그게 나예요 라고 말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지은을 변호했다. 그만해. 지은의 선택이야. 그 순간 지은은 놀랐다. 정말 변한 걸까? 하지만 이모가 말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잖아. 지은은 결혼이 전부가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모임은 대치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수미는 우리가 강하니까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의 수용과 사회의 거부. 그녀는 매일 그 사이에서 싸웠다. 어느 날 어머니가 카페로 왔다. 내 아버지가 내게 사과하고 싶어 해. 지은은 이미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진심이야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 삶을 망쳤어. 지은은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 용서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고 관계의 균열이 남아 있었다. 수미는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락이 계속되었다. 도와줘. 빚이 더 쌓였어. 지은은 못해요 라고 거절했다. 어머니는 배신감을 드러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지은은 당신들이 먼저 버렸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는 상처를 재개했다. 지은은 그 후로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남았다. 용서가 실수였을까? 사회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권리운동이 보도되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먼 길이었다. 직장에서 그녀는 승진을 거부당했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항의했다. 차별이에요. 상사는 사회가 그래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우리가 변화의 일부가 되자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어머니가 병이 낫다는 소식이 왔다. 이번에는 어머니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은은 어머니를 봤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아버지는 내 덕분에 살았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애원이 그녀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못해요 라고 말했다. 그 선택은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성장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 수민과 함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지은의 삶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제발 도와줘 어머니의 전화가 매일 왔다. 지은은 수민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더 아픈 것 같아. 수민은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버려진 딸이 이제 어머니를 버리는 건가?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지은아, 내가 필요해. 지은은 돈은 줄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어머니는 울었다. 가족이 되어줘. 지은은 갈등했다. 사회의 가족관이 그녀를 압박했다. 한국에서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깨졌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정말요, 대화는 다시 긴장으로 치달았다.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끝없는 갈등, 언제 끝날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수민과 다퉜다. 너는 왜 항상 그쪽이야? 수민의 말에 지은은 미안해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애원, 사회의 시선. 그녀는 매일 그 무게를 느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에 와서 지내자. 지은은 거절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했다. 수민은 가지 마라고 만류했다. 지은은 한 번만 지라고 말했다. 집에서 어머니는 과거를 회상했다. 너를 버린 게 가장 큰 실수야. 내 지은은 왜 그랬어요? 어머니는 사회가 우리를 강요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선택이었어요 라고 반박했다. 대치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 나는 레즈비언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해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일까? 지은은 수민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너가 옳았어. 수민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사회의 변화가 느리게 느껴졌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여전했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권리를 위해 싸우자. 수민도 동참했다. 둘은 함께 시위를 나갔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따랐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그런 짓 하지 마. 가족 망신이야. 이 지은은 님이 망쳤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상처를 주었다. 어머니는 제발 그만해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내 삶이에요 라고 선언했다. 그 선택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고립도 안겨주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버텼다. 우리가 가족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에는 위험해.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나도요. 그 순간 용서가 싹 텄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수민과의 관계가 흔들렸다. 너는 가족 쪽이야. 지은은 아니야 라고 부정했다.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이 모든 게 가치 있을까? 그녀의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성장도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강해졌다. 가족의 애원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남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지은은 홀로 서 있었다. 수민이 곁에 있었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애 때문에 어머니가 누군가 수근거렸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다. 아버지는 고마워, 와줘서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무예요 라고 대답했다. 장례식 후 아버지는 지은을 불렀다. 이제 혼자야. 내가 필요해, 지은은 못해요 라고 말했다. 그 선택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수민은 옳은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다. 지은은 수민의 품에서 울었다. 왜 이렇게 아파?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갔다. 직장에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정체성을 밝혔다. 나는 레즈비언이에요. 그 용기는 그녀를 변화시켰다. 동료들의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멀어졌다. 수민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둘은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했다. 그날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아버지의 연락이 왔다. 후회해, 지은은 나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안정되었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동성애자 권리가 논의되었다. 지은은 그 운동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버린 게 옳았을까? 그녀는 매일 그 질문을 했다. 수민은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의심이 남았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